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대제철, 이 기업의 투자 매력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트레이딩 스핀에서 2025년 6월 11일에 나온 자체 리포트를 좀 입수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핵심만 딱 뽑아서 현대제철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참고용 정보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바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최근 실적이 사실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회복 가능성 또 성장의 기회도 있다고 제시하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현대제철의 그 최근 실적이 왜 부진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 부문들, 또 중요한 전략적 변화들, 특히 뭐랄까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 전기차 소재 쪽, 그리고 미국 시장 투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보고서가 내놓은 최종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까지 같이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현실적인 숫자부터 좀 봐야겠죠? 네,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23조 2261억 원. 이게 전년보단 10% 넘게 줄었더라고요. 네, 감소폭이 좀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심각해요. 3,144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50% 넘게 줄었고요. 심지어 올해 2025년 1분기에는 1,900억 원 영업 손실, 적자로 돌아섰어요. 네, 1분기 실적은 좀 충격적이었죠. 보고서에서도 이 실적 악화 원인을 여러 가지로 꼽던데요. 맞습니다.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요거 고질적인 문제죠. 네. 거기에 미국의 관세 영향도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노사 문제도 좀 있었고요. 복합적이군요. 네. 국내 건설 경기나 자동차 시장 침체 이런 것까지 다 맞물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네요.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반전을 이야기한다고요? 2025년 회복 가능성?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고서는 2025년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 동력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네 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조선업 호황입니다. 이게 아주 큽니다. 요즘 조선업 좋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 네, 조선사들 수주 잔고가 뭐 평균 3년, 4년치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내년에도 한 8%에서 10% 정도는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와, 이게 현대제철한테는 아주 직접적인 호재죠. 주력 제품 중 하나인 후판, 그러니까 선박 만들 때 쓰는 두꺼운 철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 5에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판 수요 증가, 확실한 동력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전기차 소재 쪽입니다. 이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밀고 있어요. 전기차요? 철강 회사가 전기차 소재라.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예를 들면 구동 모터 코어라고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리고 고강도 경량 차강판, 차체를 더 가볍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전기차용 소재 사업 비중을 2025년에는 한 8% 정도인데 이걸 2027년까지 15%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네요. 네, 그래서 R&D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2,200억 원 들여서 R&D 센터 짓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동력은 뭔가요? 세 번째는 저탄소 강판 생산입니다. 이건 뭐랄까? 미래를 위한 투자죠. 친환경 이슈랑 관련 있겠네요. 맞습니다. 3,800억 원을 투자해서 당진제철소에 있는 박판 열연 공장, 이게 얇은 강판 만드는 곳인데 여기를 탄소 배출 줄인 강판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환하는 거군요. 네, 2026년 상반기에 재가동하는 게 목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요즘 유럽 같은 데서 친환경 규제 엄청 강화하잖아요. 네, 그렇죠. 탄소 국경세 얘기도 나오고 바로 그겁니다. 이런 글로벌 규제에 미리 대응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거죠. 이미 유럽 고객사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랬더라고요. 발빠르게 움직이는군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동력은 뭔가요? 이게 제일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가장 좀 과감해 보이는 행보인데요. 바로 미국 생산기지 투자입니다. 미국에요? 직접 공장을 짓는다고요? 네, 총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걸 투자해서 미국의 전기로 기반 제철소를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58억 달러. 와,
언제 완공 목표인가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관세 장벽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고요.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릴 수 있겠죠. 연간 한 30억에서 35억 달러 정도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관세 문제도 해결하고 시장도 직접 공략하고. 그렇죠. 단순히 비용 투자를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고 새로운 시장을 뚫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말 다각도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의 최종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매수요? 지금 주가가 아까 6월 11일 기준으로 3650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3650원인데 목표 주가는 39,845원으로 잡았어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30% 상승 여력. 꽤 긍정적으로 보네요.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조선업 포항은 계속될 것 같고 전기차 소재 사업도 확장하고 있고 미국 투자 효과도 기대되고 또 탄소 중립 경쟁력도 강화될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아, 저평가 상태라는 건가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가가 PBR,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 기준으로 0.4배 수준이라고 해요. PBR 0.4배면 회사가 가진 순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성장 가능성에 비해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든든한 기반,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 전기차, 미국, 친환경이 더해졌고 주가는 아직 이걸 반영 못하고 있다. 이런 논리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보고서의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겠죠. 아, 맞아요. 리스크 요인도 꼭 짚어봐야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건 역시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 문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항상 부담이죠. 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무역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그런 변수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2025년 실적 흐름을 상저하고 패턴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좀 부진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거다. 상저하고. 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 저평가 국면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트레이딩 스핀 리포트를 통해서 본 현대제철. 최근 실적 부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업 호황수혜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소재, 미국 시장 진출, 친환경 전환이라는 뚜렷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9,845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룬 이런 숫자나 전략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요? 요즘처럼 뭐랄까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고 또 친환경 전환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철강 산업 자체의 판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제철의 위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건 보고서의 전망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대제철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 네,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